통일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140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11월 3일은 학생의 날, 즉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인데요. 학생의 날은 1929년 11월 3일에 일어난 광주 학생운동 기념에 제정된 기념일이에요. 네, 그렇죠. 네, 혹시 이거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겠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까지는 사실 학생의 날은 잘 몰랐고, 네. 학생의 날이라는 게 있는 건 알았는데, 쉬는 날 아니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대학교 들어와서는 학생의 날이 뭐 어떤 거고, 네. 이날 뭔가를 했던 것 같은데, 11월 3일 날 뭘 했는지 기억은 안 나고, 아무튼 네. 뭔가를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은 이제 그 11월 3일에 학교마다 무슨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날이 결정적으로 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날은 어쨌든 1929년에 11월 3일에 일어난 광주학생운동 기념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그래서 광주학생운동은 당시 이제 광주 시내에서 빚어진 한일 중학생 간의 충돌에서 시작돼서 11월 12일에 광주 지역 학생 시위 운동을 거쳐서 전국 각지로 확대되었던 항일 운동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운동 자체에 대해서 기리고 있는 건데, 그럼 북한에서는 그러면은 광주 학생운동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국에서는 기념일까지 제정한 건데, 네. 어떤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국회 도서관에 방문해서 북한이 발간한 역사 관련 서적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북한에서 인식하고 있는 광주 학생운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 국회 도서관에 이게 있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북한, 그렇죠. 네, 도서들이, 한 책꽂이 3개 정도 할애해서 있습니다. 네. 책꽂이라고 하니까 되게 작은 것 같은데, 책장이죠, 책장. 아, 예, 책장이죠. 큰 책장에. 네. 한 3개 정도라고 하면 세 부분. 네, 정도 할애해서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역사 관련 서적은 책장이 중에 한 부분, 한 파트 정도 있는데 좀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긴 해요. 수십 권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네네네네네. 그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북한에서 역사 관련된 서적을 70년 동안 발행 많이 했겠어요. 네. 그거에 비해서는 엄청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줄 정도가 아닐 텐데, 저도 네. 거의 가봤거든요. 네. 근데, 아니,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네. 1, 2, 3, 4층으로 된 한 줄인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네. 책장 한 쪽을 완전히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역사 통사해가지고, 네네네. 수십 권 시리즈로 이렇게 쭉 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네네네. 그것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기본은 고대사부터 이제 근대사 중심이고, 현대사나 이제 좀 일제시대에 관련된 책은 많진 않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기본적으로 봤던 책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본 학생들이 어떻게 광주 학생운동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고등, 중학교 6학년 교과서. 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역사사전. 그래서 북한은 좀 특이하게 분야별로 사전을 내거든요. 역사 사전이면 이것도 가나다 순으로 돼 있는 건가요? 네, 가나다 순인데, 이제 제가 거기서 본 거는 72년도에 출간한 게 하나가 있었고, 네. 2001년도에 출간한 게 하나가 있는데, 72년도에 출간된 거는 그냥 가나다 순으로 싹 있는데, 2001년도에 출간된 거는 고대사까지랑 이제 근대사 이유가 나눠져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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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거기서 또 가나다 순인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세 가지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과서나, 그 다음에 이제 고등중학교 교과서나, 그 다음에 이제 역사사전인데 72년도에 나온 거와 2001년도에 나온 거, 이렇게 총 세 가지를 통해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간접적이지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본 북한의 입장을 알 수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어요. 네. 일단 교과서는 네.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역사사전도 사실은 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좀 봐도 무방한 백과사전 이런 느낌이라서 네. 그렇게 좀 보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교과서, 네, 교과서에 있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광주 학생운동 파트가 기본적으로 3.1 그 운동 이후로 대중운동들이 막 성장을 했는데, 그 시기에 파트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어났던 대중운동들이 원산 총파업이 있고, 농민 봉기들이 막 일어났었거든요. 총파업을 비롯한 많은 그런 노동쟁이들과 농민쟁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학생들의 투쟁도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뭐 북한의 주장도 아니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1운동 이후에 이제 노동운동 포함한 대중운동들이 성장을 했는데 그게 보면은 다 단체들이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중에 청년 단체로는 조선학생총동맹이 조직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어쨌든 독서회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학교 곳곳마다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학생운동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조직들이 근간이 돼서 학생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1929년에 발발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10월 30일 전라남도 광주 그리고 한국에서 나주라고 하는데 북한은 라주라고 하거든요. 두음법칙이 네, 없죠. 네. 그래서 라주 사이에 기차 안에서 일본 남학생 놈들이 조선 여학생을 모욕한 것을 계기로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남학생 놈들이라고 강조를 해서 네. 다른 분들이 일본 사람들이 보기엔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광주역에서 조선 학생들과 일본 놈들 네. 일본 학생들이 하지 않고 일본 놈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는데, 일제 경찰들은 조선 학생들을 때리고 잡아 가두었으며, 300여 명의 일본 놈 중학교 교직원, 학생들은 보총까지 들고 조선인 통학생들을 습격하였다. 이렇게. 학생들이 총을 들고 조선 학생들을 습격을 했다고요? 네네. 일본 놈 중학교 교직원. 야, 중학생들이. 네. 무섭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총을 들고 진압을 했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들이 그렇게 하는 건 그때 당시에 이제 흔히 있는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뭐 선생님의 학생들까지 이렇게 총을 들고 와가지고 싸웠다는 건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네. 진짜 무서운 세상이었네. 네. 뭔가 자존심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학생 그 당시 200여 명이 맨 주먹으로 격투를 벌려서 놈들에게 보복을 안기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총으로 쏘는데 맨주먹으로 싸운 거죠. 정말 대단한데요. 네. 조선 학생 200명이. 네. 그리고 이제 그 300명이랑 또 싸운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맨주먹으로 격투를 벌려서 보복을 안겼다는 거죠. 네. 그래서 광주의 조선 학생들과 시민들의 격분은 극도에 달았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0명, 300명에 뭐 경찰들까지 포함해서 한 700명,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 어디서 광주역에서 대격투를 벌린 거잖아요. 네. 거의 전쟁인데. 네. 근데 총까지 들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거의 뭐 대전투를 벌린 겁니다. 네, 광주역 내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북한 교과서에는 이렇게 서술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 한국에서 알려진 것과 크게 다르진 않네요.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투가 약간 일본 놈 중학교, 놈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그 어린 학생들이 느낄 때 일제에 대한 그 적개심을 명확히 느낄 수 있는 단어들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교과서에서 투쟁이 본격화된 과정을 서술을 좀 하고 있는데요. 11월 3일에 광주 학생들이 일제히 동맹 휴학을 단행하고 일제를 타도하자 식민지 노예 교육 제도를 철폐해라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반일 시위를 벌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투쟁을 모독하는 글을 낸 광주 일보사를 습격하였다. 언론사가 또 문제구만. 네, 11일에 학생들은 달려드는 일제 경찰대 소방대와 맞서서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광주 학생들의 투쟁의 불길은 전국에 퍼져나갔다. 이렇게 돼 있고 각지에서 6만여 명의 청년 학생들의 동맹 휴학과 반일 시위가 6개월 동안이나 줄기차게 벌어졌다. 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광주일보사 습격을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그랬구나 했는데 또 한국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게 언급된 것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국하고 어쩌면 크게 다르진 않겠다. 그렇군요.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광주 학생 운동과 관련해서는 북한이나 한국이나 크게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네.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북한 교과서에서도 일제와 맞서 싸운 이제 어쨌든 광주 학생운동을 뭔가 엄청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 서술한 거를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이제 이 외에도 이제 북한에서 발간한 역사 사전을 또 통해서도 확인을 좀 더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역사 사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에선 좀 어색하긴 한데 여기는 어쨌든 역사적인 사건을 쭉 서술이 돼 있어요. 기억, 니은 순으로. 근데 여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이 좀 돼 있더라고요. 아, 교과서보다 네. 더 자세히? 네네. 아. 근데 한 두세 페이지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수준은 아니고, 네. 그냥 좀 내용이 더 자세히 네. 서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근데 역사사전이 이제 70년대 나온 게 있고 2000년대 나온 게 있다는 거죠? 네네. 1964년도, 그러니까 64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근로자들이 정치, 경제, 과학, 문화, 군사 등 모든 방면에 걸치는 상식들을 가질 수 있도록 부문별로 사전을 제작하라는 교시를 발표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70년도에 출간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제사전, 정치사전, 철학사전 이런 식으로. 백과사전인 거네요. 분야별 백과사전. 네네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특정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우선 2001년도에 나온 것부터 먼저 확인을 했어요. 네. 이거는 이름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에서 발간한 거거든요. 네. 네, 이제 제 3권에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11월 11일에 전체 광주 학생들이 아까 이제 11월 3일하고 11월 11일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네. 근데 11월 11일에 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구호를 외쳤는지가 좀 나와 있고, 그래서 일제를 타도하자, 식민지 노예 교육 제도를 철폐하라, 이런 구호들을 외치면서 대중적인 반일 시위 투쟁을 계속했는데, 이것이 서울, 평양, 신의주, 함흥, 개성, 대구, 부산을 비롯한 전국 도처에 급속히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구체적인 도시까지 좀 명시가 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전국 각지에 어떻게 됐냐면 학생들만 뿐만 아니고 광주 학생운동 옹호 동맹이 조직이 됐대요. 어른들까지 포함해서. 네네네. 옹호니까 옹호 동맹이 좀 조직이 됐고 서울에서는 광주 학생운동 지도위원회가 꾸려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도를 서울에서 좀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이 든 어르신들이 지도를 했나 보죠. 네. 그래서 꾸려졌고 1929년 12월 5일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동맹 휴학과 반일 시위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일제가 줄여서 낸 자료에 좀 의한다 하더라도 1929년 11월부터 30년 4월까지 이 투쟁의 전국 각지에서 194개 학교에 6만여 명의 학생들과 각계각층의 애국적 인민들이 참가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산은 어떻게 했을까요? 194개인지. 그 일본에서 이제 저기를 했겠죠. 이 동맹 휴학을 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휴학한 학교가 다 보고가 됐겠죠. 6만여 명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곱하기 학생 수? 네. 야. 어쨌든 이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렇게 쭉 서술했는데 이게 한국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기본 북한에서는 그럼 광주 학생운동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봤어요. 네. 그래서 역사사전에 보니까 광주 학생운동이 일제 식민지 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광범한 조선 청년 학생들 속에서 반일 사상을 고취한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며 반제투쟁에서 조선 청년 학생들의 굳센 기계를 시위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기본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높은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전 민족적인 어떤 항쟁으로 딱 이어져가지고 해방으로 이어지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한계 지점이랄까? 이런 평가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 한계는 2001년도 판에는 없고, 네. 1970년도 판에만 있어요. 네. 북한에서 한계로 꼽은 건 총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쨌든 기본 아까 광주학생운동 지도위원회가 꾸려졌다고 하지만, 기본 이제 투쟁을 할 때는 뭔가 지도가 더 구체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전반 이게 임시적인 조직이 아니고, 이제 기본 운동을 진행하는 그 어떤 장기적인 조직이 지도를 받는 게 좋잖아요. 네. 그 얘기를 이제 혁명의 참모부인 당의 당의 지도를 받지 못한 것. 이게 제일 첫 번째 문제다. 지도를 못 받았더니 좀 투쟁이 잘 되지 못했다. 네.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때 근데 당이 있었나요? 1929년도에 조선공산당이 없었죠. 네.
24년인가 이미 해산됐던 걸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이 없었으니 영도도 못 받았고 영도를 네. 못 받았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렇게 네. 보는 거군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생각에는. 있었던 거 아닐까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전국적으로 양양된 이 운동 자체가 분산적으로 진행이 됐대요. 다 같이 진행된 게 아니고, 좀 분산적으로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만 아니고 노동자, 농민들도 같이 투쟁을 해야 되는데, 같이 밀접히 결합됐으면 훨씬 파급력이 컸을 텐데, 학생들만 좀 투쟁하다 사그라드는 그런 게 됐던 게 문제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일제의 그 야수적 탄압, 그러니까는 탄압이 너무 심했는데 이 탄압에 의해서 요구 조건들을 관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요구 조건들은 이제 사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뭐 여기 뭐 아까 전에 구호로 나온 거 말고는 네, 없을 이 구호가 뭐 요구 조건은 아니었을 거고 뭐 책임자 처벌 뭐 이런 게 있었겠죠. 네, 근데 어쨌든 보니까 이제 1, 2, 3번 같은 경우는 자체 이 그때 조선인들의 어떤 한계 네. 얘기하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객관적으로 네. 일제 탄압이 워낙 거세서 네. 사실 성공하긴 어려웠다 뭐 네. 이렇게 평가하고 있군요. 네, 근데 이게 70년에 나온 역사 사전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2001년 판에는 없고 네. 왜 빠졌을까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광주학생 운동에 대한 북한의 평가가 바뀌었거나, 네, 부정적인 거를 없다고 근데 그건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뭐 맞진 않는 것 같고, 기본 역사 사전 자체의 서술 방향 자체가 좀 한계보다는 성과 중심으로 좀 서술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계나 오류 이런 부분들 좀 상당히 뺀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쪽에 문의를 해봐야겠네. 네. 왜 뺐는지. 네, 문의할 방법이 없네요, 근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사전이나 뭐 이런 건 있지 않아서 2001년판 이후로는 뭐 지금 이 순간 북한이 어떻게 바라보이는지 평가를 좀 확인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긴 2001년이어도 벌써 14년 전이니까 네네네. 그 사이에 또 바뀌었을 수도 있긴 하겠네. 네네. 우리는 이제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을 했잖아요. 네. 국가적으로. 그럼 북한도 정부에서 무슨 11월 3일이라든지 이런 주요 계기에 학생의 날 비슷한 뭐 그런 기념 같은 걸 하나요? 아, 네, 매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매년 11월 3일 즈음에 기념행사를 벌려왔는데요. 1959년 11월 2일에 30주년 기념 평양시 보고회를 연 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까지도 계속 해가지고, 쭉 빠짐없이 행사를 벌려왔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1999년도에는 되게 경제가 좀 어려웠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70주년을 맞이해서 광주학생운동 70돌 평양시 청년학생 보고회를 이제 열었다고 합니다. 좀 크게. 네. 70돌이니까 또 이렇게 크게 했구나. 네. 그리고 이제 통일부가 운영하는 북한 자료센터의 북한 인물 안경호 씨 설명에 따르면은 네. 좀 2009년에도 광주 학생 사건 80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가 개최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계속 네. 해왔다는 건 좀 짐작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2019년에 이제 해야죠. 네, 크게 하는 거. 90돌이니까. 네. 그렇겠군요. 네, 그래서 예, 학생의 날, 저는 처음에 학생의 날이라 그래서 뭐 네. 학생들을 위한 무슨 날이다. 그러니까 뭐 학생이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그냥 잡은 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역사적 유래가 이렇게 깊은 게 네.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네. 북한에서도 뭐 사실 이제 사실관계라든지 평가나 이런 건 뭐 한국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저 남쪽 끝에서 일어난 일을 북한에서도 기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 사건 자체가 상당히 큰 네. 반일 운동이었구나 이런 것도 네.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6개월 동안 계속 투쟁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광주 학생 운동을 북한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쭉 얘기를 좀 받고 이제 어쨌든 한국에서 좀 자료를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네. 학술 교류 이런 것 좀 잘 되면 좋은데 네네. 북한의 자료나 이런 것들 많이 있어야 이렇게 연구도 할 수 있고 네. 우리가 또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통일도 앞당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네. 그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아서 북한에서는 광주 학생 운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많이 들으시나요? 그럼요. 구독하는 방송만 10개 정도 됩니다. 와. 근데 그 중에 북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이 몇 개나 되나요? 찾아보니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이죠. 어쨌든 통일을 좀 하려면 그 상대방이 북한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팟캐스트가 하나밖에 없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꼭 들어야 하는 겁니다. 네. 통일을 꿈꾸는 국내 유일 북한 소식 전문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